계속해 볼게요. 자, 이제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을 이렇게 둘이 묶었느냐면, 일단 볼게. 얘는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아이고, 이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이제 뼈가 있고 혈관이 있어. 그럼 이제 뼈와 혈관이 있으면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혈액 속에 있던 칼슘들을 뼈 속에다 담아놔요. 그럼 혈관에는 칼슘 이온가 줄어들겠지. 반대로, 근데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의 농도가 부족해. 그러면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파라토르몬이 뼈에 가서 칼슘들을 녹여. 그래서 이 혈관 쪽으로 보내주니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그러고 봤더니 얘네 둘이 하는 기능이 어떠니? 기능이, 기능이 반대인 거 보여? 하지만 기질은 같은 거 보여요? 기질? 얘를 갖고 하는 건 맞는데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잖아.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 서로 상반되는 두 호르몬이 한 기질에 가서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해. 자, 나온 김에 그대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얘는 피드백. 좀 이따가 호르몬 할 때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관여하는 물질은 호르몬과 신경인데 방식은 피드백 작용하고 기량 작용이 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부분인 거야. 자,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신이라고 해서 이자 위에 붙어 있는 콩알 하나 반 정도라고 하는데 뭐 크기는 중요치 않고요. 부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부신은 또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이렇게 나눠서 겉질이 있고요. 속질이 있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겉질과 속질은 별건. 수박을 예를 한번 들면 돼. 수박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과 초록색인가? 검은색, 초록색, 검은색. 근데 그 수박을 짜게 된다. 쪼갰어. 그래서 어떤 색깔을 먹어? 빨간색을 먹죠. 먹다가 언제 브레이크를 걸고 스탑을 해? 흰색 부위가 나왔을 때는 안 먹지. 그럼 흰색 부위는 안쪽에 있지만 걔도 껍질 아니야? 걔도 껍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보였을 때 검은색과 초록색은 바깥 껍질, 흰색은 안쪽 껍질. 이것을 겉질, 속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겉질에는 또다시 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 겉질에서는 또 하나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합니다. 조금 아는 척 좀 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얘를 알도스테론이라고 하고요. 얘를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왜 코티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문제에서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말을 하는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외웠어. 그럼 이론도 나오면 방법이 없어. 알아야지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 부신 겉질에서 공통점은 코르티코이드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정도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기능이 무엇인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까 여기 항이뇨 호르몬,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하지.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무기염류
재흡수, 신장에서. 그래서 요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이 뇌하 수치에 있는 ADH와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같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독단적으로 내릴 수는 있어. 하지만 웬만해서 두 개 같이 세트로, 그러니까 이 ADH랑 알도스테론을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일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으면 안 좋은데요?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혈액 속에 포도당은 있어줘야 돼. 왜? 그래야 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얘가 분비가 된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된다라는 말의 뜻은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한가 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특히 여자애들, 남자도 마찬가지, 이건 아니다. 여자애들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아이가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줄 때 얘는 이거 좀 너무 심하고 아주 대학교 과정이라서 이건 뺄게 그냥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속질을 가보십시다. 얘는 여기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에피네프린도 또한 어떤 아이야?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되어져요. 오케이, 요 정도 구별이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고생들이 많으셔요. 고생은 내가 하지만. 자, 이자가 있어요. 이자. 정확히 따지면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세포, 알파세포,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랑게르한스 섬은 요즘은 많이 쓰질 않아서 빼버릴게요. 이자에서는 누가 있냐면, 알파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또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하는 애가 혈당량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혈당량을 낮춰주는 일을 해요. 봐라. 혈당량 높여주는 건 3개나 해. 즉,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은 3개가 있지만 남아 도는 걸 저축하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생물학적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축하는 비중보다는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나오긴 쉽지 않은 구조인 거야, 생물학적으로.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단 근데 웃긴 건 안 웃겨. 요 아이를 이렇게 살짝 묶어볼게요. 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혈당량을 높이고 낮추는 애는 기량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기질이 간이라고 하는 기질이 같아. 얘는 기질이 달라. 다른 곳에 가서 혈당량을 높여주지만 인슐린과 글루카곤인 경우에는 간에 가서 얘가 분비가 돼. 어디로? 간에 가서. 그럼 혈당을 높여주고 인슐린이 간에 가서 기능을 하면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얘는 이유가 없어요. 일단 외워놓잖아. 장담해. 항상성 파트는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요것만 아까 외웠던 부분 빼고 밑에 부분을 외워 주십시오.